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아스날 대 에버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스날은 맨유 원정을 승리하며 리그 연승을 이어갔다. 그러나 라이벌인 맨시티가 토트넘을 잡으며 승점 2점 차 선두를 허용했다. 골득실에서 앞서기에 이 경기를 승리하고 맨시티가 최종전을 승리하지 못하면 우승할 수 있지만 일단은 웨스트햄이 맨시티를 붙잡고 늘어져야 한다. 단, 전제 조건은 이 경기의 승리인데 하베르츠와 제수스, 트로사르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모두 내보낼 것이다. 에버튼은 시즌 막판 엄청난 페이스로 승점을 쓸어 담으며 잔류에 성공했다. 승점 삭감 페널티를 받으며 강등의 위험이 있던 이번 시즌이었지만 머지사이드 더비 승리를 비롯해 브렌트포드와 노팅엄 등 순위 경쟁팀을 모두 제압한 게 컸다. 그리고 이미 잔류를 확정했기에 이 경기에는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이 대거 나설 수 있다. 아스날의 승리를 본다. 에버튼은 브란스 화이트와 애슐리 영, 콜먼 등 수비 라인이 안정감 있게 경기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누리는 데다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고 엄청난 페이스의 아스날을 막긴 어렵다. 아스날이 승리하며 시즌을 마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브렌트포드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본머스 원정에서 터진 은베우모와 위사의 골로 승리하고 이 경기 무승에서 벗어났다. 비록 기대한 유럽 대항전 출전 티켓을 얻어내는데 실패한 이번 시즌이지만 잔류에 성공하며 다음 시즌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수 있다. 이 경기는 그간 열정적인 응원을 보낸 홈 팬들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고 로테이션 가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뉴캐슬은 사실상 유럽 대항 전행이 무산됐다. 주중 맨유 원정에서 승리했다면 첼시의 골득실에 앞선 6위가 될 수 있었지만 승점 3점 차이로 벌어졌다. 같은 승점이면 골득실에서 앞서 순위를 역전할 수 있지만 첼시가 홈 경기에 나서는 것과 달리 스케줄이 쉽지 않다. 그래도 이삭과 고든, 조엘링턴 등 주축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설 것이다. 접전을 본다. 뉴캐슬의 동기부여가 확실하지만 브렌트포드 역시 마지막 홈 경기라는 점은 확실한 동기부여다. 담스고르와 야넬트가 중원에 나서 상대의 침투를 저지할 것이고 콜린스가 수비 라인을 지켜낼 브렌트포드가 승점 1점을 따내며 시즌을 마무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브라이턴 대 맨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은 성공적이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은 아쉬운 성적을 냈다. 6위 경쟁을 하던 초중반을 지나 부상자가 속출하며 팀이 탄력을 받기 어려웠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첼시에 패하는 등 최근 리그 5경기에서 승점 4점 추가에 그치는 등 마무리도 아쉽다. 그래도 시즌 최종전을 홈에서 나서기에 페드로와 엔시소, 월백과 그로스 등이 집중해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맨유는 뉴캐슬을 잡고 최종전에 나선다. 팰리스와 아스날 등에 연패하며 시즌을 연패로 마칠 위기가 있었지만 홈 최종전에서 체면치레를 했다. 그러나 여전히 수비진의 붕괴가 있고 경기력 기복이 크다. 시즌 종료 후 FA컵 결승전이 있기에 이 경기는 무리한 베스트 11 기용보다는 포슨과 디알로, 캄보왈라 등 유망주들이 대거 출전할 수 있다. 브라이튼의 승리를 본다. 맨유가 뉴캐슬을 잡으며 6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가능성일 뿐이다. 극적으로 첼시와 같은 승점이 돼도 골득실에서 10골 이상 뒤지기에 순위 역전은 어렵다. 홈의 이점을 살릴 것이고 그로스와 길모어가 안정적인 공격 전개를 할 브라이튼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벌리 대 노팅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벌리는 이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챔피언십으로 내려가게 됐다. 안정적인 잔류를 원한 이번 시즌이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셰필드 원정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해도 기회가 있었지만 그 후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친 것이 컸다. 그래도 다음 시즌에도 팀을 응원할 팬들 앞에서
무기력한 경기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징계와 부상 등으로 빠지는 선수도 크게 없다. 노팅엄은 사실상 잔류가 확정이지만 확실한 결과가 필요하다. 이 경기에서 승점 1점만 따내면 루턴의 결과를 보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구디 원정에서 무리한 운영보다는 최전방에서 역습에 나설 우드를 제외한 선수들을 하프라인 밑에 포진시키는 수비적 경기를 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노팅엄은 18위 상대로 골득실에서 12골을 앞서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수비 진영에 5명 이상의 수비수를 배치할 것이고 다닐로와 예이츠 등 중원 압박에 능한 볼란치들을 내세워 벌리의 공세를 저지할 것이다. 노팅엄이 원하는 접전 흐름이 이어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첼시 대 본머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첼시는 시즌 막판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며 유럽 무대 복귀를 눈앞에 뒀다. 최근 4연승 중인데 토트넘과 브라이튼, 웨스트햄 등 쉽지 않은 상대를 모두 제압하며 6위가 유력해졌다. 이 경기를 패하고 뉴캐슬이 승리하는 경우의 수를 제외하면 무조건 6위다. 부상에서 돌아온 제임스가 징계로 빠지는 건 아쉽지만 은쿤쿠와 무드리크, 마두에케 등 측면에서 상대를 넘어설 선수들은 충분하다. 본머스는 최근 연패 중이다. 그러나 강등 1순위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번 시즌 중반 이후 확실하게 중위권을 유지하며 잔류에 성공했다. 스트라이커인 솔랑케는 리그 19골을 기록하며 빅클럽의 탑 타겟이 됐고 세네시와 자바르니 등 수비진의 활약도 좋았다. 이 경기에는 아담스와 스캇, 오우타와라 등 로테이션 자원의 출전도 기대할 만하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본머스는 굳이 승점을 따내려는 소극적인 운영을 할 이유가 없다. 크리스티와 쿡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적으로 나설 텐데 갤러거와 카이세도 등이 나설 첼시 중원이 막아내며 최전방으로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팔머와 잭슨이 기회를 마무리할 첼시가 승리하고 유로파로 갈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팰리스는 시즌 막판 페이스가 맨시티와 아스날 등 우승 경쟁팀들에 밀리지 않는다. 뉴캐슬과 맨유, 웨스트햄 등을 모두 제압하며 최근 4승 1무를 기록 중이다. 그간 스트라이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득점이 적었지만 마테타와 올리세, 에제의 스리톱이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고 와튼과 실룹의 중원 지원도 원활하다. 빌라는 토트넘이 부진한 사이 4위를 탈환했고 클럽 역사상 2번째로 챔스에 가게 됐다. 비록 컨퍼런스 리그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시즌에 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중이다.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이번 원정에 굳이 베스트 전력을 가동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라운드 벤치에서 나와 멀티골을 기록한 듀런을 비롯해 올센과 랑글레, 체인버스 등이 주전을 대신해 피치를 밟을 수 있다. 팰리스의 승리를 본다. 빌라가 풀 전력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팰리스 원정인데 이미 선수단이 주중에 챔스 진출로 인해 축하 파티를 했고 동기부여가 사라진 상황이다.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는 마테타를 앞세워 팰리스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